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배입니다. 오늘은 감염질환과 의료소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술을 받는다든지 혹은 어떤 종류의 치료, 특히 침습적인 치료와 시술을 받을 때 가장 흔하게 생기는 합병증이 아마도 감염증이겠죠. 세균에 의한 감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염증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료 소비자들의 불만과 별개로 의료 사고는 분명하지만 이것을 의사의 과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염은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염은 의사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병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100%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충 7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해요.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감염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슈퍼박테리아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제한된 의료기술로서 완전한 예방과 치료를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질환이 발생했다고 하여도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다 라고 100% 보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많이들 생기는 봉화지경, 셀룰라이티스, 봉화지경 같은 경우에 봉화지경이 생겨서 트러블이 생기면 대부분 병원에서 의료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그 공제조합 같은 데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편의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법원에 사건화되었을 때는 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50%가 안 돼요. 50%가 아니라 굉장히 낮아요. 감염에 의한 거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통증 주사에 맞고 폐혈증으로 사망. 언론에서 한참 화제가 됐었는데요. 통증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죠. 최근에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사에 의한 집단 감염 사고. 우리가 모두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했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도 감염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죠. 이렇듯이 감염에 의한 사고는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번 화를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는 일회용 의료용품을 사용하다가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주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인과관계도 비교적 선명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렇게 선명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과 손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편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사고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밥 먹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렇듯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심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감염 사고, 특히 이렇게 현저하게 명백하게 과실을 저지른 그 일회용 주사기를 일회용 주사기를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현저한 과실을 일으킨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감염 사고를 하더라도 그 감염 사고에 의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백하게 감염 관리를 못한 경우, 혹은 이런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에는 심하게는 병원의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의료법 제36조에 의해서 의료기관의 위생에 관리된 상황, 그리고 의약품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항 등에 따른 감염병 환자들의 진료 기준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어기게 되면 의료업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를 시키거나 개설의 허가 취소 혹은 의료기관의 폐쇄까지도 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굉장히 다른 사고와는 달리 중대한 병원을 운영하고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방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니들만 바꿔 끼고 주사기는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자꾸 주사기를 까고 다시 넣고 빼는 게 귀찮으니까 바늘 부분하고 바늘 꽂히는 부분, 요 앞에 주사기하고 주사기 몸체는 갈지 않고 앞에 바늘만 끼워서 사용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영업이 정지되거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형사처벌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의료용품을 잘 사용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호사 정변이었고요. 약간 좀 중언부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감염에 대해서 의사의 현저한 과실이 없는 한 실제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가 않다, 생각보다. 왜? 현대의학 기술로서 감염증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일회용품 재사용과 같이 명백한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소송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다. 의료인들의 경우 감염병에 대한 이런 각종 규제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상과는 달리 병원의 영업이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변호사 정변이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